자, 오늘 배울 이 글은 이제 1단원에서 배우는 글이죠. 사실 이제 독서 교과서라는 것 자체가 비문학 글을 배우는 것도 맞지만 독서에 대한 어떤 방법, 독서하는 어떤 접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많이 가르치는 교과서거든요. 그래서 이 1단원 같은 경우에는 책을 읽고 어떤 인생의 유의미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비상 교과서에도 마찬가지로 그 책이 나를 흔들어 놨다라고 해서 책으로 인생이 바뀐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지금 소개가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최재천이라고 해서 진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생태학자, 생물학자 이런 사람이고요. 뭐 개미 연구에 대해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려져 있을 거예요. 되게 유명한 사람의 어떤 책에 대한 경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작품은요. 비문학은 아니고 문학이에요. 즉 수필이고요. 수필은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어떤 내적인 깨달음, 즉 자신 내면에 있었던 반응을 보여주는 갈래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본인이 했던 진짜 경험, 즉 자전적인 거죠. 나의 자전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은 굉장히 자전적이고 체험적이면서 본인의 체험을 바탕으로 어떤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교훈적 성격의 글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과연 어떤 책이 인생을 어떻게 흔들어 놓았는지 우리가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본격적으로 내용 정리하면서 한번 우리 가봅시다. 자, 일단 수필이니까 가볍게 처음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처음 부분의 1문단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유학을 떠나면서 내심 기대했던 동물의 왕국과 같은 장면과는 달리 나는 3년 동안 기생충 연구에 매달렸고 공부하는 과목도 수학, 생태학과 같은 학술적인 분야가 많았다라고 해서 자, 지금 글쓴이의 경험이 벌써 등장을 하고 있죠. 즉, 글쓴이는 유학 생활을 했나 봐요. 그렇죠? 글쓴이의 경험. 자, 뭘 하나 봤더니 유학을 갔대요. 근데 유학을 갔는데 글쓴이의 기대와는 굉장히 달랐다라는 거죠. 즉,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어떤 유학 생활에 대해서 좀 실망했다라는 게 지금 드러나 있죠. 아프리카 평원에서 기린을 만나는 것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연구였다. 즉, 이 사람은 이런 걸 좀 기대를 했나 봐요. 그렇죠? 아프리카 평원에서 기린을 만나는 그런 느낌. 그래서 혹시 그 비슷한 수업이 없나 하고 이리저리 찾아보았다. 그러다가 우리로 치면 축산학과 같은 과에서 어떤 교수님이 사회생물학을 가르친다는 것을 알고 즉시 수강 신청을 했다라고 해서 지금 1문단에서는 글쓴이의 어떤 유학 생활에 대한 경험을 지금 제시를 해줬어요. 그렇죠? 글쓴이의 경험을 지금 소개하면서 글을 가볍게 시작하고 있죠. 자, 두 번째 문단 한번 가봅시다. 그 수업에서는 사회생물학이라는 엄청나게 두꺼운 책을 주 교재로 활용했는데 이 책이 하버드 대학의 에드워드 윌슨 교수의 저서로 사회생물학에 대해 일대 논쟁을 불러일으킨 유명한 책이라는 것은 나중에 알았다. 한마디로 그 당시에 배울 때는 잘 몰랐다는 거죠. 그것을 몰랐을 때도 책을 읽는 내내 세상에 이런 학문이 있구나 하는 강렬한 느낌을 받았었대요. 아, 이 사람들 여러분, 우리 지금 어떤 책이 이 사람의 인생을 흔들어놨는지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지금 글에서 드러난 첫 번째 책이요. 사회생물학이라는 책이고요. 그 사람은 어떤 세상에 이런 학문도 있다니라는 강렬한 느낌을 받았대요. 자, 이게 바로 책에 대한 인상이었죠. 사회생물학에 대한 어떤 이 사람의 강렬한 인상이 있었대요. 1975년에 나온 이 책은 그야말로 엄청난 반향을 몰고 왔으며 윌슨 교수는 이 책 때문에 물세례까지 맞았다고 한다라고 해서 지금 글쓴이가 읽은 첫 번째 책 사회생물학에 대한 인상을 아주 간략히 소개했어요. 아직 본격적인 이야기가 나온 건 아니죠. 그렇죠? 내가 그러던 차에 심심했던 유학 생활에 어떤 책을 하나 읽게 됐어라는 거죠. 그런데 사회생물학을 읽으며 발견한 또 다른 책이 바로 이기적 유전자다. 여러분, 자, 두 번째 책 나왔죠. 자, 첫 번째 책은 사회생물학이었고요. 자, 두 번째 책은 바로 이기적 유전자. 진짜 유명하죠. 이거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이 읽었다고 많이 뻥치는 그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이미 사회생물학을 읽으며 그 매력에 빠져들고 있었으므로 관련된 책들은 다 보고 싶었대요. 와, 대단하죠. 그렇죠? 자, 이 사람은요. 이기적 유전자를 읽게 된 계기가 바로 뭐다? 사회생물학을 읽으
읽으면서 뭔가 관련된 책들을 좀 더 읽고 싶어서 읽게 됐대요. 그래서 우선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리처드 도킨슨 교수가 쓴 이기적 유전자를 사서 읽었던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 산문단에서는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읽게 된 동기가 나왔어요. 이기적 유전자를 읽게 된 동기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왜 읽게 됐나 했더니 사회생물학을 읽다 감명받았대. 사문단요. 세상에 살면서 한 권의 책 때문에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경험을 하는 이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대부분은 아마 단 한 번도 그런 짜릿한 경험을 하지 못하고 생을 마칠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 이 사람은요. 이기적 유전자를 읽으면서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이기적 유전자를 읽은 후의 인상이라는 거죠. 자, 지금 이 글쓴이는요.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인생이 흔들렸대요. 유전자의 영향,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이 바뀌었대요. 자, 이어서요. 오문단 가보자고. 이 책을 읽을 때만 해도 미국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 나의 영어 실력은 그리 출중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책을 손에서 내려놓지 못했다. 점심때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다 읽고 나서 고개를 들어보니 날이 밝고 있었대요. 미쳤나 봐. 그쵸? 자, 책에 대해서 아주 깊게 몰입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밤을 새운 것이다. 나는 붕 떠 있는 기분을 느끼며 밖으로 나왔다. 해가 막 뜨려는 뿌연 새벽이었는데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은 어제 점심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라고 해서 내가 책을 읽고 완전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됐대요. 자, 이게 바로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나서 책에 대한 어떤 나의 인상인 거죠. 오랫동안 의문이었던 많은 문제가 서서히 답을 보여주는 듯했다라고 해서 내가 이기적 유전자에 굉장히 몰입해서 읽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기적 유전자에 대한 나의 몰입이겠죠. 자, 그리고 나는 그 책을 통해서 오랫동안 고민했던 것에 대한 답을 알 수 있게 됐대요. 이 책은 그야말로 유전자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재해석하고 있었다. 이 책을 읽은 뒤 삶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은 새로워졌다. 책의 내용에 따르면 우리의 DNA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여러 생명체의 몸을 빌려 끊임없이 생존해왔다. 그리고 스스로 살아 숨친다고 생각했던 우리 역시 우리 몸속의 DNA를 보존하고 이를 널리 퍼뜨리기 위한 대상일 뿐이다. 즉, 우리의 존재 이유를 우리 몸속의 유전자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인 도킨스에 따르면 DNA는 불면의 나선이고 우리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생존 기계라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자, 여기서부터 책에 대한 지금 내용을 요약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 자,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 내용을 요약을 했어요. 이기적 유전자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있죠. 자, 앞에 돌아가서 조금만 더 볼게요. 자, 뭐냐면요. 우리의 존재 이유를 우리 몸속의 유전자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죠. 즉,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DNA를 생존시키는 어떤 하나의 기계다라는 거죠. 자, 인간은 DNA, 유전자를 생존시키는 기계 역할을 할 뿐이다. 라는 걸 깨달았대요. 완전 앵이죠. 그쵸? 자, 좀 더 읽으러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6문단까지 읽었으니까 7문단 가야겠죠? 나는 책을 읽은 그날 새벽에 바라본 세상의 모습,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 그러니까 엄청 충격이었나 봐. 그쵸? 그때부터 내 삶은 그 전과 후로 완벽하게 갈렸다. 그전에는 여러 가지 삶의 의문에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면서 그때마다 다른 답을 내보긴 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난 그 새벽부터는 모든 것이 한 길로 나란히 늘어선 것처럼, 자, 지규법수였죠. 한 길로 나란히 늘어선 것처럼 엄청 가지런해졌대요. 자, 내가 지금 이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나서 느낀 어떤 느낌에 대해서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죠. 즉, 나는 이기적 유전자를 통해서 뭔가 세상의 많은 의문에 대해서 명쾌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대요. 그거를 지금 뭘로 표현하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직유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느낀 희열은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해서 7문단은요.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난 후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오히려 깊은 고민에 빠진 사람도 많았다. 자, 8문단. 그러나 나왔어요. 특히 사회과학을 하는 친구들이 그런 모양이었다. 그동안 공부해왔던 것이 갑자기 와르르 무너진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다. 누가요? 이 사람 말고요. 그렇죠? 누가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이런 허무함을 느낀대요. 자, 뭔가 한번 볼게요. 이 책에서 말하듯이 세상을, 인간의 삶을 그렇게 설명해버리면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한 것입니까? 라는 회의감, 뭔가 약간 좀 현타, 이런 걸 느낀다라는 거죠. 즉, 이기적 유전자가 제시해준 답을 보고 나면요, 뭔가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라는 어떤 답답함, 회의감이 생긴다라는 거죠. 즉, 이기적 유전자가 불러일으키는 회의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불러일으키는 회의감이라고 정리를 해볼게요. 즉, 어떤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회의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요. 구문단. 나는 사회과학을 정식으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 주어들은 수준밖에 되지 않으니 그들이 겪은 혼란이 어떤 것이고, 그들은 누구 말하는 거겠어? 그쵸? 사회과학 연구자들 말하는 거죠.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온갖 문제들이 왜 그런 것인지 알고 싶은 욕구가 있다. 도대체 뭘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 사회과학에서 연구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바로 사회과학에서 연구하는 것들인데, 그것이 사회과학이며 지금까지 인류가 연구해온 사회과학적 결과는 상당하다. 그러나 여전히 근원적인 답은 발견하지 못한대요. 사회과학에서. 자, 지금 구문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회과학 연구의 어떤 논제, 즉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는데 그 결과물은 아직 미완성이라는 거죠. 완전한 답이 없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사람들 사회가 왜 이렇게 돌아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늘 연구를 하는데 명확한 답을 못 찾았다는 거야. 그런데 단 한 권의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 문제들이 하나의 줄로 연결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게 바로 뭐야? 이기적 유전자 말하는 거죠. 이기적 유전자. 도대체 뭐길래? 나도 이거 조금 읽어봤는데, 그쵸? 재미없는데. 자, 마치 내 몸속의 모든 핏줄이 하나로 쫙 몰려서 말끔히 씻겨 내려가듯 또 지휘법이죠. 자, 지금 지휘법 많이 쓰고 있네요. 그쵸? 야릇한 기분이었다. 즉 한마디로 황홀했다라는 거죠. 지휘법을 통해서 이기적 유전자를 읽은 후의 느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쯤 되면 책 이름만 봐도 지겨울 만한, 그쵸? 이기적 유전자를 읽은 후의 어떤 희열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어서 봅시다. 아, 이제야 찾았구나. 내가 그동안 쇼펜하우어로 갔다가 동양사상에 빠졌다가 혼자 애를 쓰면서 못 찾았던 그 답을 지금 찾았구나. 여기까지 해서 한 문단 끝낸다 보면 되겠다. 그쵸? 자, 이 사람은 나름 어떤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쇼펜하우어 철학도 공부했다가 동양사상도 공부했다가 했는데 거기서도 답을 못 찾았대. 즉, 어떤 글쓴이의 과거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글쓴이는 과거에 이런저런 것들을 공부를 많이 하면서 나름 답을 찾아보려고 했대요. 자, 11문단. 어려서부터 유난히 그런 의문에 사로잡혔던 나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는 했다. 자, 그런 의문이라는 건 뭐냐면요. 약간 삶에서 가지는 어떤 근원적인 의문 있죠. 그러니까 인간은 왜 사는 것일까? 뭐 이런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때 재수 시절에 나는 니체나 쇼펜하우어 같은 철학자들의 책을 파고든 것도 그 때문이었대요. 어느 여름에는 일부러 몇 군데 절을 찾아다니며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기도 했대요. 삶 자체와 삶에서 만나는 근원적인 의문을 풀어보겠다고 까불댔으며, 자, 그런 의문은 뭐래? 여기 또 한 번 나왔죠. 삶 자체와 삶에서 만나는 근원적인 의문, 이게 바로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의문이라는 글을 쓴답시고 원고지를 붙들고 끙끙댄 것도 다 그 맥락이었다. 그 맥락이라는 거 뭐겠어?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보통 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찾지 못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권의 책, 뭐예요? 이기적 유전자 말하는 거죠. 이 이기적 유전자 하나로
모든 것이 설명되는 기분이었으니 얼마나 황홀했겠는가라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서리법을 쓰고 있는 거죠. 내가 얼마나 황홀했겠니? 정말 황홀했다라는 거죠. 자, 역시 이기적 유전자에 대한 이야기죠. 이기적 유전자가 주는 어떤 황홀감이었다는 거죠. 내가 정말 오랫동안 고민했던 게 다 풀리니까 너무 통쾌했대요. 그런데 그 황홀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좌절감으로 변하기 시작했대요. 띠로리, 그쵸? 자, 황홀감이 좌절감으로 바뀌어서 정말 중요해요. 별표. 처음에 읽었을 때는 답을 얻은 기분에 세상이 달라 보였는데 그 단계가 지나니 시간이 지날수록 만사가 시시하게 여겨졌대요. 왜냐? 자, 보세요. 그래봤자 다 유전자 때문이다라는 생각인 거지. 자, 모든 것의 근본은 어차피 유전자인데 내가 뭐하러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뭔가 회의감이 드는 거죠. 회의감. 그래, 무엇 때문에 난 그렇게 애를 썼나?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기를 쓰나? 모든 것이 유전자 때문인데 어차피 우리야 유전자가 계획한 대로 움직이는 존재뿐인데? 라고 엄청난 좌절감을 느꼈대요. 자, 여러분 이거 아까 사회과학을 연구했던 그 사람들과 비슷한 좌절감이잖아요. 사회과학 연구자들과 유사한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야. 유사한 감정. 회의감, 현타, 절망감 이런 거요. 이런 생각이 드니까 모든 것에서 맥이 풀렸다. 열심히 사는 것, 노력하는 것이 모두 헛일이고 인생사 일전춘몽이라는 말이 떠올랐다라고 해서 굉장히 허무함을 많이 느꼈나 봐요. 그렇죠? 이 사람 왜 이렇게 감정에 기복이 심할까? 그렇죠? 자, 굉장히 허무했다. 즉 이제 이 사람도 이기적 유전자를 느끼면서 생각이 좀 달라졌다라는 거죠. 자, 이기적 유전자 때문에 처음엔 황홀했지만 이제는 그 이기적 유전자가 몰고 온 어떤 회의감에 빠졌다라는 거죠. 자, 이어서 몇 문단이죠? 13문단 가봅시다. 자, 그럼 지금 내가 사라져도 별건 아니겠네? 세상은 유전자 통해 탈 없이 유지될 테니 라고 생각했대요. 여기까지 13문단이라고 치봅시다. 그렇죠? 여기까지. 하나의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되게 막막하고 어떤 좀 내가 사는 이유가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잠시 살았다. 하지만 다행히 방황이 길진 않았고 재해석을 통해 세상의 의미를 정리했다. 자, 여러분 중요하죠? 방황이 길지는 않았고요. 금세 또 나는 극복을 했나 봐요. 자, 이어서. 이러면 안 돼. 미국까지 공부하러 와서 드디어 내가 기다리던 기회를 찾았고 이제 막 시동을 걸었잖아. 그 책이 말하는 건 이게 아닐 거야. 라고 스스로 약간 좀 마음을 다독였나 봐요. 뭔가 마음가짐을 가졌대요. 나는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 덕분에 금방 추스를 수 있었으며 새로운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려고 노력했다. 그러면서 내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기로 마음을 먹었대요. 즉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뭔가 해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대요. 의지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나는 인간의 존재 이유나 인간 행동의 이유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그 책과 같은 주제를 다루는 책들을 닥친 대로 읽었다. 그 아류의 책들이 나오는 대로 나는 무조건 다 찾아 읽었고 그 책에 대한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면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돌이켜보면 그 몇 년 동안 내가 토론한 주제는 오로지 이기적 유전자에서 다른 주제들이었다. 끊임없이 그 주제들에 관한 책을 읽고 토론을 거듭한 어느 순간 나는 굉장히 편안해지기 시작했대요. 아, 나는 이제는 좀 편안함을 느꼈대. 왜? 이제 뭔가 좀 진정한 깨달음을 얻게 되다 보니까 마음이 편해졌다라는 거죠. 즉, 점점 더 내가 더 연구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진정한 깨달음을 얻게 됐고 그 결과 마음이 평안해졌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이 진정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 나는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죠. 뭐 토론도 많이 참석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봤죠. 자, 14문단 봅시다. 인간 행동의 모든 근원이 유전자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사실은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이해를 더욱 명료하게 해주었으며 동시에 인간이 단순히 유전자의 지배를 받는 수동적인 기계만은 아님을 깨닫게 했다. 자, 우리 이기적 유전자에서는 인간이 어떤 유전자의 지배를 받는 기계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는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인간은 의식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의식은 자유의지의 형태로 나타나 인간이 유전자의 일방적인 지시를 극복해 갈 수 있게 된다.
모든 생명체 중에 인간만이 유전자에 대항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알게 된 순간에는 인간에 대한 또 다른 경외감과 기대를 갖게 되었다. 즉 한마디로 보세요. 인간은 그냥 DNA를 유지시키는 생존 기계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 중에 유일하게 이러한 유전자의 흐름에 좀 거스를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 자유의지 때문에 인간은 또한 굉장히 대단한 존재구나라고 경외감을 갖게 됐대요. 왜?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또한 인간은 자유의지뿐만 아니라 문화의 힘, 자, 좀 두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은 자유의지와 문화의 힘을 통해서도 뭔가 좀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죠. 따라서 글쓴이가 뭘 깨달았어요? 아, 인간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어. 인간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라는 거죠. 즉,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유전자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끝부분입니다. 마무리예요. 15문단이라고 가봅시다. 지금도 나는 가끔 수업 시간에 이 책을 소재로 학생들에게 이야기한다. 그런 뒤에는 항상 몇몇 학생이 나를 찾아와 이렇게 말하곤 한다. 이 책을 읽고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좌절감이 너무 큽니다. 라고 해서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즉 내가 과거에 느낀 감정과 유사한 거죠. 이 책을 읽고 좌절감을 느낀 사람들이 많대. 학생들의 마음을 잘 아는 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나도 얼마 동안은 그랬다. 하지만 그 책과 관련한 책을 많이 읽고 고민하면서 계속 깊이 파고들다 보면 나름대로 정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주고 있죠. 그렇죠? 글쓴이 역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조바심 내지 말고 더 깊이 공부하고 생각해봐라. 정말로 한 권의 책이 나를 온통 흔들어 놓았다. 이거 제목의 의미죠. 그쵸? 제목 나왔어요. 저 여기서. 자,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고 내가 왜 그리 살아가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해서 자, 내 삶을 어떻게 흔들어 놨는지 설명을 쫙 해줬네요. 즉, 이게 바로 독서를 통한 인생의 변화인 거죠. 삶의 변화. 그게 내 삶을 흔들어 놨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 나는 이 세상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존재일 수 있어. 그렇지만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온 힘을 다해 모든 상황을 즐기며 살아가면 되는 거야. 나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자라고 깨달았대요. 자, 글쓴이의 깨달음 뭐다? 온 힘을 다해 이 삶을 즐기면 된다라고 생각했대요. 깨달음. 자, 17문단입니다.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은 어떻게 보면 내 유전자가 나에게 허락한 범주 내에서의 일들이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최선을 다한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모두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자칫하면 운명문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나는 분명 운명문자하고는 다르다. 나는 멈추지 않고 묵묵히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힘껏 노력할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 이 사람은 다짐을 하고 있죠. 즉, 이 사람이 운명문자와 다른 이유는 뭐다? 노력을 하기 때문에. 운명문자는 그냥 운명만 믿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운명만 믿는 게 아니라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르다라고 말하는 거야. 즉, 우리는 유전자가 허락한 범주 내에서 움직인다. 자, 봐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게 다 짜여져 있다라는 거죠. 삶이 다 계획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노력하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걷는 길 속에서 분명 나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본인의 어떤 최종적인 깨달음과 어떤 앞으로의 다짐을 맺으면서 글을 끝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글은 그래서 최재천이라는 사람이 유학 중에 이제 책을 읽게 된 후 느꼈던 감정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준 거고요. 이런 독서라는 게 얼마나 인간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좀 설명한 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떤 독서를 통한 내면의 변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가 굉장히 특징적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명쾌하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명쾌했죠, 처음에. 그러다가 어머, 내가 이제 궁금했던 게 다 풀렸어. 황홀했다가 나중에는 근데 내가 그럼 왜 사는 거지? 좌절도 했죠. 그러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한 다음에 아니야, 나는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어라고 의지적인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변화 양상 되게 중요하겠죠? 자, 이 글이 굉장히 쉬운 글인 건 맞는데요. 문제 낼 때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요. 친구들이 꼼꼼히 읽으면서 정리를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읽어보고 학습 활동 채워봅시다.